2라운드입니다. 뭐가 2라운드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또 붙은 추나 5선씩이나 되면서 씩이나가 뭡니까? 라는 얘기가 어제 법사위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법사위 첫 번째 회의에서 이미 한바탕 간사 선임권으로 추나 대전 치렀죠. 그런데 어제 2라운드가 2차 대전이 벌어졌다라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나경원 의원님, 진술인들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본인 발언이 하시나요? 가만히 계세요. 간사, 자, 회의 진행 발언하는 방해하는 거. 자, 의회가 지금. 네. 보면서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약간 절로 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1라운드는 뭐 간사 선임 문제로 어떻게 시작이 됐다, 발발이 됐다라고 봅니다만 2라운드는 약간 감정 싸움 아닌가. 5선 씩이나가 뭡니까?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막장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원래 좀 막무가내 진행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간사도 모임을 안 해주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에서도 여태까지 뭐 초선 재선을 간사하다가 이번에는 5선 의원을 투입해서 나경원 의원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막무가내 추미애 또 앵그리 나경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적절하게 진행을 참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저런 전략이 2016년에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그들이 저질스럽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그래서 상당히 박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들이 저질스럽게 나오면 우리는 더 저질스럽게 간다. 이런 또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냥 맞불 작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저게 저는 뭐 전략하고 전술하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랑 절연하고 윤 어게인하고 자르고 이런 게 전략이 되는 게 기본인데 우선 전술상으로는 저렇게라도 싸우는 투쟁 의지를 보이는 게 국민의힘을 단결시키는 데는 또 상당한 부분은 공헌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런 정치가 발을 못 붙이는 우리 국회가 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뭔가 자꾸 이 극단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다. 양쪽 다. 그들이 저열하게 가면 우리도 뭐 위고 하이 높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최청일 교수님.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왜 난리예요? 라고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간사 선임에 대한 건데 네. 이제 간사는 이제 그 당에서 이제 내정을 하면 거의 이제 통과가 되죠. 근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사실 이걸 간사 선임권 자체가 상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통과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일반 내란 혐의에 연루돼 있다. 아직은 뭐 이제 조사나 소환은 없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과거에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거 그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이해 충돌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인데 글쎄 명분적으로는 뭐 외관적으로는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한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그 부분은 그냥 너그럽게 간사 선임하고 그런 다음에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게 보니까 추미애 나경원이 6선 5선이에요. 합치면 11선. 네. 대한민국에 추미애 나경원 의원 모르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야말로 이제 좀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좌우파의 전사들이에요.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할 때 나경원 의원
대단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우파의 우익 진영에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과 연결됐다고 봐요. 추미애 의원 뭐 마찬가지죠. 법무장관도 했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했다라는 역설적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두 분이 6선 5선인데다가 다 법률가들이고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간사는 되게 초재선이 많이 하는데 이 5선 다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간사로 하려고 하는 거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적하기 위한 거겠죠. 법사위가 지금 워낙 뭐 검찰개혁 법안도 그렇고 모든 게 이 법사위에 관련돼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저렇게 충돌은 다 불가피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나 대전이라는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의제와 관계없이 이제 감정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 내에서의 저렇게 해야지 뭔가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해야지 진영 내에서 확고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어떤 공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정치 플러스 진영을 대표하는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또 같은 여성이라는 그런 경쟁심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같은 법률가들이고 그러니까 네. 육선 5선들이니까 이게 교묘하게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추나대전은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앞으로. 이거 서막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 이거 아직 본질로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아하. 본 의제로 들어가고 간사로 정치 선임된 다음에 네. 제가 볼 때 추나대전은 이거 상당히 지금 3차, 4차 대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지금 이건 서막이다. 아직 의제도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더 다른 다양한 양상으로 번질 거고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논란이 커지는 데는 간사 선임 1라운드 때 간사 선임이랑 또 엄밀히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사안이 사실 커진 게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존댓말이긴 했습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네. 가만히 있어요라고 박은정 의원한테 또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거는 참전하지 마세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글쎄요, 뭐 전투적이고 뭐 대응하는 건 좋은데 네. 저런 말은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초선이 왜 나서 이런 얘기나 가만히 있어라든지 물론 뭐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뭐 애드립으로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수록 침착을 좀 유지하면서 또박또박 대응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미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나경원 그 의원도 그렇고 두 분 다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이 좀 있어요. 자기 애가 좀 강해가지고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거나 어떨 때 보면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좀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금방 최 교수 얘기하듯이 앞으로 2차전, 3차전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럴수록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판사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뭐 82학번 법조인도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도 엘리트로 조국 그 전 의원한테 대학 다닐 때 서울대 법대 다닐 때 노트를 빌려줄 정도로 그 머리가 명색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럼 더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해서 하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 기회가 더 부상할 수 있는 기회다. 과거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마찰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거목으로 키워버렸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추미애 상임위원장의 독주 독선에 좀 냉정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더 이 맞장구를 치는 것보다 더 큰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창일 교수님 짧게. 짧게 뭐 딴 얘기는 아니고 네. 이 권위라는 게 말이죠. 저렇게 강성 전투력을 보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의 권위, 이 어서리티라는 거는 정말 더 진중하게, 그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예의를 갖출 때,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저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저기 나경원 의원이 그 반말했던 거, 뭐 며칠 지났습니다만, 그거는 초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선이라는 말을 뺐으면 그냥 화가 나서 반말했다고 치고, 이 권위주의가 그대로 배어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하다. 그 말씀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 소원합니다. 네. 네, 대단히 씁쓸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살짝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가 좀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결국 정회가 됐습니다. 근데 정회 이후에도 이 분위기는 계속됐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나경원 위원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입틀막 법사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불미스러운 발언을 들으신 조선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해주세요. 저도 끝까지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님들의 행태를 보면 무슨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더 이상 본인 좀 떠가지고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매우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곽규택 의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어요. 곽규택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곽규택 의원님은 퇴장 조치합니다. 네. 지금 이 정회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곽규택 의원은 아예 그냥 퇴장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윤영월 대표님. 네. 아까 퇴장당한 곽 의원은 뭐 컬트 무비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는 또 윤 대표님인데 네. 지금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뭐에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컬트 무비 같다고 그랬잖아요. 컬트 무비가 왜 소수 광신도들 그린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형이 왜 곽경택이라고 친구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비교한 거죠. 컬트 무비 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가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전행하면서 독재로 막 끌고 가고 있다. 이걸 비난한 거죠. 그래서 어제 퇴장까지 시키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그동안에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할 때도 또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을 좀 이럴 때는 화 먼저 내고 삿대질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목소리 낮추고 조근조근 따져가지고 저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먼저 화내고 나경원 의원도 옛날에 왜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패스트트랙 때 바로 들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경호처에서 갖고 있던 거를 뺏은 거를 들고 왔는데 들고 온 것만 해도 바로 의원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나경원 의원 검색하면 바로 빠루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미지업에 중요하니까 저 국민의힘이 소수라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저럴수록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목소리를 낮춰서 단단하게 싸워라.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107명이 국민의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너무 막 화내고 이럴 거 없어요. 과거에 DJ나 YS는 더 적은 숫자로도 효율적으로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숫자 탓하지 말고 제대로 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라. 알렉산더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징기스칸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나요? 소수라도 단결이 잘 돼서 네. 전략 전술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국민의힘에서 스카우트하러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 사람 많다고 아니지 않느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지금 이게 사실 이건 법사위 안에서만 저희가 지금 봤죠. 근데 장 외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민주당, 혁신당 그리고 이 진보당 의원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 윤리위에 이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맞대응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추미애 이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 또 제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소의 제소로 맞대응. 이 상황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깊고 길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